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와, 안녕하세요. 네, 저희 지난 연말 결산, 2024 연말 결산 1부에 이어서 2부가 시작되었습니다. 와우. 저희가 이게 녹음을 하다 보니까 또 분량이 또 초과하는 이슈가 생겨가지고요. 말이 예, 이야기가 그러게요. 많아서. 그래서 최대한 2, 3부 안에 끝내도록 한번 노력을 해볼게요. 네, 그럼 빠르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알려주시죠. 자, 이제 다음 항목으로 올해 가출 항목입니다. 저는 작년이랑 똑같게 됐어요. 어쩌다 보니까. 저는 XY 염색체 인간이 가출을 해서 집에 돌아오질 않네요. 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사실 그렇네요. 저는 작년에 뭐라고 썼을까를 봤었거든요. 봤어요? 뭐라고 썼어요? 작년에는 안 썼던 것 같아요, 이 항목을. 네. 왜냐면 내가 뭐가 부족할까라고 해서 생각을 해서 이걸 비워놨었는데 올해도 뭐가 빠졌지를 생각하다가 결국에는 이 칸을 빈칸으로 뒀는데 또 들어보니 그렇네요. 올해 저도 X가 여자, XY? XY가 남자. XY는 원래 나한테 없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뭐 애인이 있으면 치워놓다고 치우고 있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XY 염색체를 가진 인간. 이성과의 뭔가 없었다. Do you understand? 저 반대로 생각했던 게 뭔가 그 인간으로서 말고 여성으로서의 뭔가가 내가 이제 빠져 있었다 해서 난 XX 염색체가 나한테 빠져 있었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있었거든요. 말해도 되죠. 그런 걸로 또 그래서 왜 나의 가출과 아버님의 가출이 반대지라고 순간 그 의미가 다를 수도 있군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뭐 그랬습니다. 부리님은요? 저는 워라벨이라고 썼어요. 워라벨. 왜죠? 아까 1부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집에서 네. 거의 자지 않으면 잔업을 했던 삶이었어가지고 그래서 요즘 워라벨 아니고 워라 뭐 투게더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워라불이라고 표현했던 것 같은데? 블렌딩이에요, 그럼? 섞이고 싶지 않은데요, 그 두 그러니까 개. 이제 워라벨 말고 다른 말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맞아요. 넥스트 단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하모니였나? 막 이런 이게 그런 그냥 옛날에는 이제 워라벨이라고 해서 정말 일과 나의 일상, 사적인 시간을 다 분리하는. 네. 근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일과 삶을 그렇게까지 분리하지 않고, 막 야근을 하더라도 내가 맞아요. 이렇게 시간을 투자하고 그럼 내가 시간을 다르게 운용을 해서 맞아요. 다른 때 또 쉬고 이러면 네, 되니까. 네. 근데 저는 그래서 워라 밸런스는 사실 별로 없고 뭐 업무와 일상생활의 그 밸런스 이렇게 분리는 거의 안 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친구를 만나서도 일 얘기를 많이 하고 뭐 전 직장 사람들도 만나고 뭐 지금 직장 사람들도 밖에서 만나고 막 이러니까 그런 업무와 일상생활에 그게 너무 많이 무너졌다. 밸런스는 아니고 그래서 무슨 워크라벨 하모니였나 막 이런 새로운 단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쪽에 가까워지지 않았나 싶어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 다음 항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배움? 네, 저는 사실 뭐 올해 이제 전 직장이 되었지만 이제 게임 제작했던 경험, 그러니까 특히 채팅형 스토리를 장편 스토리를 만들고 캐릭터를 구현했던 것이 또 새로운 배움이었거든요. 그래서 창작의 고통을. 뿌듯하면서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네, 다른 분들은 어떠신가요? 배움이라기보다는 이전에 배웠던 건데 새로운 깨달음을 얻은 게 있어요. 뭔데요? 혹시 대학교 때 뭐 전공 같은 거 들으면서 교양 같은 거 들으면서 그 피라미드 모양의 그 자아성찰, 메슬로우 5단계, 기억나시죠? 메슬로우 너무 유명하죠. 그거 몇 단계에 도달하셨나요? 저 5단계에서 사실은? 5단계에서 이런 걸 해보고 싶다 해가지고 이직한 이후로 다시 1단계를 찍었어요. 생존의 욕구가 지금 가장 심해지셨군요. 와우. 이게 그러네요. 이게 한 번 도달한다고 끝이 아니라 계속 돌아갈 수 있다. 그럼요. 퇴행과 이걸 반복한다고 그랬는데 맞는 말인 것 같고 이게 한 번 떨어지고 나니까 그 윗단계 자아실현까지는 너무나 먼 길이다. 네, 망각의 인간 웬디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모두 잊지 마세요. 부리님은요? 저는 주식을 꼽았는데요. 사실 저는 올해 가장 제일 관심 있었던 게 경제와 주식이어가지고 그래서 올해 배움은 그런 주식을
좀 다른 방향으로 운용하는 거에 대해서 배움을 얻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랑 연이어져서 시도 다짐도 다 같은 결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뭔가요? 시도와 도전한 것도 그렇게 주식에 새로운 도전을 하고 새로운 시도를 해서 예전과 다른 행동을 한 거하고 다짐도 '아 부자 되고 싶다.' 아 그렇군요. 부자는 맨날 되고 싶었는데 근데 부자 되고 싶다는 wish고 다짐은 다른 거 해야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아 그렇군요. 저는 사실 이제 올해의 시도 도전이라고 했을 때 인제 요번에 최근에 제대로 하지는 못했지만 그 AI가 막 인제 부흥을 하면서 AI의 프롬프트와 답변을 검수하는 알바식으로 시급 인제 그것을 시작하셨어요? 해 보긴 했는데 이제 큰 돈은 벌 수 없었던 것 같고 왜냐면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 답변을 제가 그렇게 검수하고 그냥 그 모호한 지점을 잡아내서 이렇게 판단하고 뭐 이것은 뭐 괜찮다, 안 괜찮다, 뭐 검토가 필요하다, 뭐 여러 가지 항목이 인제 한데 그거를 누르고 거기에 대한 인제 reason 이유를 또 제가 작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뭐 그런 것을 한번 해 봤는데 생각보다 어려워서 많은 시간을 투입할 수 없다 보니까 근데 새로운 시도였어요. AI의 프롬프트와 답변을 내가 검수한다는 것이 그걸 제가 작성하기도 하고 인제 그런 것을 인제 검사하는 인간인 거죠. 그런 일이 있다는 걸 사실 몰랐어요. 방금 듣고 알았는데 저는 이제 내년에 하고 싶은 게 저 일을 하면서도 되게 많이 활용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걸 모르면 앞으로는 뒤처지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뭐 전부터도 있긴 했지만은 그건 되게 좀 뭔가 추상적인 거였는데 이제는 눈앞까지 다가온 느낌이어서 내년에는 저는 유료 구독도 해 보려고 하거든요. 그거랑 이제 '어떻게 하면은 현명한 질문을 할 수 있을까?' 맞아요. 내가 원하는 답변에 가까운 질문을 맞아요. 하고 맞아요. 활용도도 고민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업무에 진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전 최근에 그쵸. 도움받았던 거는 그런 다 같이 브레인스토밍하고 이제 그거를 발표 자료를 만드는 건데 그때 챗GPT로 하니까 훨씬 깔끔하고 빠르고 일관성 있는 내용으로 자료를 만들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잘 활용해 보고 싶다는 욕심이 좀 생겼어요, 저도. 맞아요. 저도 사실 뭐 AI를 막 유료로 쓸 정도로 그렇게까지 활용을 엄청 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말 그대로 아이디어단에서 브레인스토밍 할 때 이거 뭐 그런 도움을 얻을 수는 있으나 막 제대로 활용했던 것 같지는 않은데 앞으로 정말 활용할 일들은 훨씬 더 많아질 거고 단순하게 텍스트 도움이 아니라 정말 이미지나 영상까지도 AI를 통해서 결과물을 얻어낼 수 있기 때문에 활용도는 높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새로운 시도였다. 쉽진 않지만 이것은 알바 개념으로 제가 한 거라서 제가 투입한 시간당 그 시간 대비 시급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새로운 시도였다. 심지어 이런 시도를 하고 결과물으로 결국 돈까지 만들어낸 거는 진짜 대단한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많이 벌지 못하고 10,000원을 벌어도. 쉽지 않더라고요. 저는 예. 돈 쓸 생각만 하고 있어요. 맞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칭찬.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어서 올해 다짐으로 넘어가자면 저는 사실 굉장히 이제 쉽지 않은 한 해를 보냈다 보니까 이런 진흙탕을 뒹구는 고난이 오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회복 탄력성을 어머. 기르자.'라고 제가 써 놨는데 약간 네. You Raise Me Up이 막 뒤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영감을 받은 그런 인제 그런 유명인들의 그런 발언 같은 거를 이제 참고로 적어 놨어요. 그래서 뭐 덴젤 워싱턴이나 젠슨 황이 이제 말한 내용이었는데 뭐 덴젤 워싱턴은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당신은 비가 오길 기도하고 진흙탕에서도 뒹굴어야 합니다. 이 또한 삶의 일부니까요. 왜냐면 꽃길을 걷고 싶다면." 사실 그 꽃이 피려면 정말 비도 와야 하고 그쵸. 햇빛도 쐬어 줘야 하고 하는 그런 것처럼 여러 가지를 경험해야 한다라는 차원에서 '이겨내자. 참아내리라.' 약간 이런 마음으로 다짐을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어서 올해의 문장으로 넘어가 보면 저는 비슷한 맥락이에요. 장자의 문장을 가져왔는데 진짜요? 네. 어. 장자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큰 새는 바람을 거슬러 날고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살을 거슬러 헤엄친다." 그러니까 이 뜻은 즉 그러니 앞길이 험난하더라도 "너는 너의 길을 뚫고 가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저를 또 위로하기도 하는 그런 문장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 봤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떠신가요?
저는 가까이에서 좀 얻은 것 같아요. 저희 이제 팀장님이 업무 추구하는 방식이 "좋은 게 좋은 거가 아니라 좋아야 좋은 거다." 전 이게 쪼끔 저의 업무 태도를 변하게 하는 문장이었던 것 같아요. 더 이상 이렇게 수용적인 태도뿐만 아니라 좀 더 덜 수용적이고 좀 더 공격적인 태도를 지니게 해 주는 문장이었어요. 그래서 '아 공격적인 태도. 좋아야 좋은 거다.' 좋아 아 예예. 어어. 어. 좋아요, 좀. 고게 약간 제 마음의 변화를 주게 한 어 인사이트를 주신 내용 중 하나였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또 넘어가자면 저는 올해의 단어로 음. 깨끗함이라는 거를 그게 뭐예요? 저는 꼽아 봤어요. 이게 영어로는 dignity인데 어. dignity는 아시겠죠? 그게 깨끗함이라고 하더라고요. 깨끗함이 아니라 끼끗함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예. 이게 빨리 표현할 생각을 못 해 봤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올해 새롭게 알게 된 단어인데 이게 직업이나 교육을 떠나서 이제 '자존감과 위엄이 있어야 한다.'라는 차원에서 저 스스로에게 이제 앞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계속 주지시키고 싶은 단어기도 해서 요런 단어를 꼽아 봤어요. 그래서 또 그런 끼끗함이란 단어 한번 계속 인제 생각하고 각인시키고 인제 지나갔으면 좋겠어서 적어 뒀습니다. 다른 분들 혹시 네. 단어 있으신가요? 웬디님 뭐라고 저는 단어는 사실 패스했고 음. 문장은 있어요. 제가 올해 한 3명 정도 각각 다른 상황에서 3 명한테 들었던 얘기여서 '아 진짜 내가 그런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뭘까요? 좀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였는데 모든 걸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 아 완벽주의자시구나 우리. 아니요. 딱히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아 추구미세요? 뭘까? 예 그래서요? 그래서 자꾸 그런 강박을 갖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힘 뺄 건 빼고 넣을 것만 넣어라 였는데 그거 그냥 한 사람한테 들을 때는 별 생각이 없었는데 '그런가?' 하고 말았는데 이게 여러 사람이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면은 '내가 이거는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올해 문장 뭐 멋있는 말 뭐 이런 거는 없었지만은 넌 그러니까 저의 태도에 대해서 지적하는 거니까 네 그거는 이제 좀 올해 25 년도에 계속 생각을 해 보면서 좀 저의 태도를 바꿔 보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제가 이제 그런가요? 그럼 이게 올해 이제 앞으로의 웬디님의 추구미가 되는 그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올해 단어를 추구미라고 쪼금 적어 봤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동안 너무 제가 이게 그러니까 의도한 대로 살지 않으면 생각한 대로 살게 된다 그냥 하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고 말하는 맞아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의도나 목적 의식 없이 너무 흘러가는 그 쇠퇴에 녹아서 흘러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추구미를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좀 해야겠다. 아니면 뭐 추구미니까 이러니까 이렇게 대답해야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추구미라는 단어를 뽑아 봤습니다. 네. 뭔가 전반적인 답변이 네. 되게 의욕을 갖고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아. 1부에서부터. 그렇군요. 뭔가 새로운 걸 많이 바꿔보고 싶고 맞아요. 지금 맞나요? 아주 '이게 맞나? 이게 맞나?' 그래서 작년에 이게 맞나 해서 어. 올해 이제 새로 그쵸. 이렇게 제 뭐라 해야 되지? 흐름까지 만들어 주시다니 감사합니다. 네. 성장 스토리 같네요. 그렇군요. 그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의 사진입니다. 네, 저는 제가 첨부한 사진과 같이 인제 제가 웬디님과 북유럽 여행을 갔을 때 너무 그중에서도 신선하네요.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이제 오페라 하우스를 간 날이었어요. 그때 음. 날씨가 너무 좋아서 이 화창한 날씨와 그 앞에 오페라 하우스 앞에 호수를 배경으로 하고서 두 사람이 책을 읽는 두 현지인의 이제 뒷모습을 포함한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이 사진이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런 일상 속에 자연과 함께 그런 살아가는 일상이 표현된 것 같아서 이렇게 살고 싶기도 하고 그런 점에서 올해 사진으로 꼽아 봤습니다. 다른 분들은요? 저는 올렸었는데 이게 잘 안 보이는 것 같아 가지고 네,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는 이 사진을 보면 좀 음. 평화가 생각나는 것 같아서 그 네. 자 이 사진인데 이 맞아요. 새벽에 이제 게르 그러니까 몽골 여행을 갔었을 때였거든요. 그때 이제
화장실을 이제 갔다가 오는데 그 게르촌의 게르가 너무 예뻐 보여 가지고 찍은 거였는데 그 안에 들어가면은 진짜 약간 냄새도 나고 그리고 좀 먼지도 있고 뭐 그렇게 위생이 좋거나 막 그러진 않은데 멀리서 보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그 되게 아늑해 보이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있잖아요. 이제 가까이에서 보면은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약간 그런 느낌과 네. 같이. 그래서 이 사진을 보면 그때 당시엔 몸이 너무 힘들고 그랬지만은 그래도 이 되게 예쁘게 남아 있는 사진을 보면서 이제 그때 추억을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멋진 밤하늘과 게르들이 함께 있는 그 사진 맞습니다. 하나를 웬디님께서 뽑아 주셨어요. 브리님은 따로 전 없으신가요? 사진은 별도로 없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아, 예. 브랜드 따로 있으신가요? 좀 브랜드를 굳이 따지자면 영웅문이라는 그게 뭘까요? 주식 앱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 약간 미래대스에서 하는 게 영웅문도 있고 딴 것도 많은데 이 영웅문이 약간 클래식한 스타일이라서 저도 좀 새로운 거를 해보고 새로운 그 플랫폼을 통해서 주식을 해보고 싶긴 한데 그냥 구간이 명간이다 느낌으로 그냥 쭉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플랫폼별로의 차이가 있나요? 뭐 저도 잘은 모르지만 그 뷰 플랫폼의 그 양식에 따라서 보기에는 편의성도 있고 본인이 세팅할 수 있는 편의성도 있고 뭐 사용 유저 많고 돈 많이 쓰는 플랫폼은 쪼끔 에러 같은 게 이런 게 좀 덜 나고요. 그런 것들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근데 저는 하나밖에 안 써 봐서 그 차이를 잘 못 느끼는 것 같아요. 네. 약간 그래서 맨 처음에 뭘로 시작했는지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아 계속 손이 가는 맞아요. 뭐 맨 처음 예를 들면 핸드폰도 그렇잖아요. 아이폰으로 시작한 사람은 좀 쭉 아이폰 쓰게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되듯이 앱도 맨 처음에 선점하는 게 참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올해의 브랜드 영웅문으로 꼽아 봤습니다. 네. 전 딱히 꼽을 만한 브랜드까지는 없었던 것 같아서 웬디님은 있으신가요? 브랜드라기보다는 저는 올해 계속 캐시미어를 찾아 헤맸던 것 같아요. 캐시미어. 제품 아닌가요? 예. 그래서 브랜드는 아닌데 예. 그래서 캐시미어가 들어간 뭐 이런 거를 계속 찾아서 캐시미어에 꽂히셨군요. 네 재질. 맞아요. 예. 좋습니다. 특정 브랜드는 아닙니다. 그럼 올해 영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정말 꼽는데 쉽지 않았는데요. 영화 올해 많이 보셨나요? 뭐 엄청 많이 본 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인제 본 것들 중에서 꼽았을 때 사실 진짜 막상막하였어요. 제가 2 가지를 꼽아 놨는데 듄 파트 2와 퓨리오사 매드맥스 사가의 이 2 개를 그게 꼽아 올해 봤는데 영화였군요. 그쵸. 그래서 정말 듄은 인제 파트 1에 이어서 파트 2가 정말 너무 이제 재밌었어요. 이야기 전개가 너무 잘 되고 정말 이 원작 소설에 대한 그 경외심 그리고 그것을 이제 이미지로 풀어낸 것에 대한 굉장히 만족스러운 영화였다. 맞아요. 네. 듀가 올해 영화였구나. 맞아요. 그리고 또 이어서 퓨리오사 매드맥스 사가도 이 매드맥스의 퓨리오사라는 캐릭터에 대한 프리퀄 내용이어서 그냥 이제 한쪽 팔이 없게 되는 그런 이유들도 나오고 정말 그 캐릭터와 서사들이 맞물려서 너무 멋진 이야기 한 편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서 정말 세상에 이렇게 영상을 만든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 많아요. 이런 스토리를 진짜 만드는데 탁월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죠? 맞아요. 또 거기에 메시지도 담잖아요. 음. 그래서 정말 저는 듄도 듄이지만 퓨리오사가 담은 그 메시지조차도 멋있다고 생각을 해서 요렇게 영화를 꼽아 봤습니다. 뭐 브리님은 또 영화 예. 혹시 영화 저는 있으신가요? 지금 아무님 얘기하니까 듄2가 올해 영화였는지 까먹고 있었는데 너무 좋았고 그 영상미하고 그런 소설로 텍스트로 적혀져 있는 거를 영상으로 실현한다는 그 단계가 너무 대단하고 일관성 있는 모습으로 하고 이런 거기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의미도 담고 이런 게 너무 신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워낙 판타지를 좋아하는데 네 거의 반지의 제왕을 이어서 있는 대작으로 나온다 막 이런 거를 제가 같은 시대 안에서 이제 영화로 본다. 그런 게 너무 감명 깊었어요. 뭐 이때 당시 풀로 소설을 읽을까 도전 마음은 먹었지만 책을 제가 살까 말까 막 고민하고 막 그때 진짜 두껍잖아요. 네. 예. 얘기했었거든요. 내가 사지 마라 막 이랬는데 역시나 안 하길 잘했습니다. 네. 언젠가 시도할 날이 올 수도 있겠죠. 뭐 어쨌든 그쵸. 그래서 올해 영화 듄2 저도 뽑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래도 뭐 저는 네. 올해의 영화는 아닌데 그 영화 사실 저는 아무님이 가끔 이제 그 저를 간택해서 불러 주실 때가 있잖아요.
시간 되냐고. 맞아요. 네. 그렇게 본 게 저의 영화의 거의 다예요. 그래서 영화를 거의 안 보는 편인데 네. 근데 우연치 않게 그래도 이거는 한번 좀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영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개봉은 아니지만 저는 올해 명절 때쯤에 봤는데 네. 그 뭐였어요? 저희 시국에도 되게 잘 맞는 영화였어요. 서울의 봄을 봤거든요. 아. 감명 깊으셨나요? 네. 감명 깊었습니다. 네. 근데 그 당시에는 사실 그렇게 별 생각은 안 들었었고 '그냥 이게 여기에서 나온 거였구나.' 뭐 이 역할이 어떻고 왜냐면 이미 스포가 다 있는 거잖아요. 그쵸. 역사에 네. 기반한 거니까. 네.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다시 떠올려 보니 그런 거죠. 네. 진짜 그때 큰일이었다. 새로운 울림을 다시 경험했다. 네. 어떻게 보면 올해 가장 큰 사건이 여기 없었던 것 같은데 올해 가장 큰 사건을 꼽아보면 뒤에 나올 거예요. 네. 좋습니다. 예, 그러면 또 이어서 얘기를 할 테니까 올해 유튜브 콘텐츠로 넘어가 볼게요. 저는 한 두 가지를 꼽았던 것 같은데 올해는 참 가비걸 채널이 같은 마음이네요. 퀸가비 리얼리티가 정말 너무 재밌게 웃겨요. 나왔다. 그래서 정말 재밌게 즐겨보는 이제 콘텐츠고 또 하나가 이제 하말넘만이라는 채널의 강의 콘텐츠를 좀 재밌게 봤어요. 이제 뭐 사투리, 뭐 미디어 사투리의 강의 혹은 이제 콘텐츠 뭐 드라마나 뭐 이런 것들 리뷰를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강의 콘텐츠를 재밌게 봤기 때문에 요렇게 두 가지를 좀 꼽아봤고 그 외에 사실 원래는 저 토크쇼를 좋아하다 보니까 뭐 핑계고라던가 유정재영 채널은 기본적으로 보고 있고 올해 이제 꼽는다면 요렇게 퀸가비와 이제 하말넘만 채널을 뽑아보겠습니다. 맞아요.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가비 마을이 올해 콘텐츠 중에 제일 재밌었고 진짜 뭐 어디 같이 여행을 가거나 그러면 막 그게 오늘 열린다? 그럼 같이 모여서 보고 너무 웃기고 끝없이 웃겨요. 지금 이미 그 컨셉이 잡힌 지가 됐잖아요. 거의 1년 가까이 돼가는데 맞아요. 근데도 여전히 웃겨. 맞아요. 여전히 새롭게 웃겨. 무례하시대요? 무례 맛있어요. 맞아요. 그냥 밈이 끊임없이 생성되고 맞아요. 계속 자기네들끼리 재생산하고 이런 게 너무 웃겨요. 예. 맞아요. 아주 그냥 제 무릎을 탁 치게 합니다. 너무 재밌어요. 웬디님은요? 웬디님 유튜브 볼 시간이 있으셨어요? 아니요. 근데 저는 쭉 얘기해 주신 것 중에서 하나 봤어요. 가비. 그거는 봤어요. 그 정도로 유명하다는 뜻입니다, 네. 여러분. 봤으면 이건 다 봤다. 모두 네, 그렇습니다. 안 보면 대화가 잘 안 되더라고요. 자꾸 정도로. 끊어서 보내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 정도로 대세가 됐다. 네. 예, 대세 컨텐츠 올해는 웃겨요. 퀸가비로 결정 짓겠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올해 드라마로 넘어갈게요. 맞죠. 올해 드라마. 올해 드라마 저 꼽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사실상 보셨어요? 지금 이제 3개를 꼽아놨는데 네. 첫 번째로 일단 저는 디즈니 플러스의 더 베어라는 드라마 이제 시리즈가 있어요. 이제 어쨌든 요게 뭐 올해 흑백요리사 이제 그런 음식 그런 셰프 파인다이닝과도 연결되는 내용이긴 한데 더 베어의 이제 주인공도 파인다이닝에서 했던 셰프고 이 셰프가 이제 죽은 형의 이제 레스토랑을 이어받아서 그 식당을 이제 다시 바꿔가지고 식당을 운영하는 이야기인데 거기에 들어가는 그런 가족이나 인간관계 그런 사람 사는 이야기 그 인간에 대한 고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특히나 이제 시즌 2, 3를 정말 재밌게 봤기 때문에 어쨌든 더 베어 너무너무 추천드리고 특히 뭐 흑백요리사를 재밌게 보셨던 분들은 더 재밌게 보실 수 있으시다. 네, 그래서 그런 그 식당 그 주방 안에서의 그 치열한 사투 정말 그걸 굉장히 박진감 있게 긴장감 있게 보여주거든요. 그런 것들도 굉장히 그런 이미지적으로도 그냥 뛰어난 결과물이기도 하기 때문에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이어서 꼽은 거는 이제 우리나라 드라마죠. MBC에서 했었던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 그래서 저도 같이 꼽았어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 드라마라고 생각했을 때 이제 저는 올해의 한국 드라마라고 저는 꼽았던 물론 이제 시리즈긴 하지만 에피소드가 10개밖에 안 돼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만큼 완성도 있고 밀도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연출이라던가 메시지 이런 게 다 너무 좋았고 연기도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정말 이 친밀과 배신이라는 그 두 단어가 굉장히 같이 있기 쉽지 않은 단어잖아요. 그것을 표현하는 정말 그런
가족이라든가 인간관계, 사람에 대한 것을 또 보여주는,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모든 인간에 대한 것을 보여주는 맞아요. 콘텐츠에 대해서 감명을 많이 받는 사람이라서 그냥 단순히 뭐 수사물이라던가 그런 장르물이 아니라 이건 정말 그 사람의 심리를 그렸다는 게 맞아요. 조금 다른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신경전, 그리고 그것을 알아가면서 밝혀가면서 그런 여러 반전 요소들이 또 그게 재미를 더하고 그런 인간의 심리가 또 복합적이 되면서 굉장히 그 추리적인 부분과 심리적인 부분을 잘 엮어놨다라고 평가합니다. 감히 평가합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 이제 넷플릭스에 있는 시리즈인데 외교관이라는 시리즈가 있어요. 이게 1, 2 이제 올해 2 시즌이 나왔는데 요게 그레이 아나토미라는 되게 유명한 미국 시리즈를 아실 거예요. 그 네. 작가님께서 네. 쓰셨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거의 10년 만에 복귀하신 작품. 근데 정말 그쵸. 어디 가지 않으셨다. 아 정말 그레이 아나토미 정말 그 고등학교 시절에 봤던 정말 미드의 인문 같은 또 드라마였고 그 뒤 시리즈가 그렇게 많이 나올 정도로 인기를 끌었었잖아요. 그 인기 있는 이유 역시 이 작가님의 표현, 클라스는 가지 않는다. 이게 또 여성을 이제 주인공으로서 표현하시는 그런 감정적인 부분들, 그리고 또 박진감 넘치게 막 사건들이 휘몰아치거든요. 그 안에서 인제 뚫고 나가는 주인공에 이입이 돼서 또 정말 많이 재밌게 예 볼 수 있는 작품이라서 꼽아 봤습니다. 다른 분들 혹시 드라마 또 있으신가요? 저는 사실 드라마를 이렇게 많이 보지 않는 타입인데 올해 나의 해리에게라는 드라마를 초반에 너무 재밌게 봤어요. 초반에 너무 재밌게 봐서 이때 아마 저희 이제 아무님도 아실 거예요. 같이 막 여행 가면 막 실시간으로 라이브를 챙겨보고 막 이 정도였는데 너무 용두삼이었다. 그 초반에 했던 그 스포들, 제가 이거를 좋아했던 이유는 그 한 사람에 대한 그 여러 가지 고찰이 들어가거든요. 이 주인공 여자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뭐 가족이랑 문제도 있고 뭐 커리어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이런 것 때문에 개인적인 문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가 발생하는데 이 무엇 하나 쉽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진짜 많아 가지고 이 여자가 너무 고통에 빠지는 거예요. 뭐 하나 쉽게 풀 수 없는 문제니까. 근데 본인이 어떻게든 그거를 헤쳐나가려고 여러 가지 액션을 하는 거죠. 근데 결국엔 제 관점을 봤을 때는 이 여자한테 문제가 해결된 게 하나도 없어요. 처음에 그런 문제 제기를 했던 거, 본인이 어려움이 있는 거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고 너무 나이브하게 이 과정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용두삼이라고 생각이 됐고, 하지만 이 초반에 이런 뭐 예를 들면 가족 문제도 그렇지만 커리어적인 문제 있을 때 이게 내가 잘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남들이 보는 내 시선, 아니면 나에 대한 내 평가, 아니면 남들이 나한테 무슨 액션을 했기 때문에 자기한테 벌어지는 일, 이런 것들 너무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게 많았던 문제 제기를 해줄 수 있었던 드라마였어서 저는 이래서 이거를 올해의 드라마로 뽑았습니다. 물론 결말이 뭐 그렇게 이상적이진 아니었지만. 네. 근데 뭐 이것도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이 모든 걸 다 이상적이게 풀 수 있을 순 없고, 사실 어떻게 보면 절대 못 푸는 문제라서 그냥 행복하게 될 그런 '행복할 거야.' 막 이런 거에 주고 끝났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쵸. 저는 사실 그냥 재밌대까지만 들어보고 보지는 않았는데 한 4 뭐 화까지 그냥 되게 재밌어요. 한 6 그래요? 화? 네. 아니 그렇게 풀기 어려운 문제라고 하면은 그걸 이제 한정된 화수 안에서 풀어냈었어도 이상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맞아요. 그래서 결국 끝에는 아무것도 풀어지지 않았어요. 좀 아쉬울 수도 있겠네요, 그런 네. 부분은. 그렇습니다. 네. 아쉬움을 뒤로 하고 올해 애니메이션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 보셨어요? 저는 네. 그 인사이드 아웃 2 봤는데 어. 사실 그 1이 더 좋았다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어 가지고 1도 찾아봤거든요. 네. 어떠셨어요? 전 2가 더 좋았어요. 그래요? 예. 저는 아직 2 안 봤는데 봐야겠네요. 근데 보통은 반대로 많이들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대부분 그렇게, 저는 사실 이 디즈니 픽사 중에서 사실 넘버 1으로 꼽는 게 인사이드 아웃이고 2가 소울이거든요. 근데 이 인사이드 아웃 1과 2 전 둘 다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올해 애니메이션은 인사이드 아웃 2와 이제 넷플릭스 아케인을 꼽았는데, 이 인사이드 아웃은 1의 그 감동과 스터닝함이라고 할까요? 그것이 이미 1에 있었기 때문에 2에서는 그렇게 못 느끼셔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새 캐릭터 불안이라든가 이런 캐릭터를 넣었잖아요. 근데 진짜 1에서의 그 충격은
사실 그쵸. 쉽게 예 잊기 힘든 것 같아요. 왜냐면 정말 나의 이 머릿속 세상 그리고 그 감정이라는 것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기억의 구슬, 기억 저장소 그런 것들을 그렇게 이미지화했다는 게 정말 대단하다고 맞아요. 생각했거든요. 맞아요. 그 그 또 개념을 가져온다는 것도 맞아요. 대단하죠. 예. 심리학적인 부분들도 많이 들어가 있어서 그렇게 표현되는 게 전 정말 재밌었기 때문에 근데 저는 1에서의 그 충격이 있어서 1을 더 이렇게 쳐 주기는 하지만 2도 충분히 재밌었다. 맞아요. 예 전 정말 눈물이 났거든요. 그 2의 예. 주인공을 인생 캐릭터로 삼는 사람이 주변에 진짜 네. 많았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1보다 2라고 하는 건 2를 먼저 봤기 때문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해요. 네. 그리고 이제 뭐랄까 1은 좀 그 오리진인 거잖아요. 네. 그쵸. 그리고 이제 좀 뭐랄까 그 스토리 라인이 되게 저한테는 뭐랄까 이제 동화 같고 전형적인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들어서 '아 이렇게 끝나겠구나.'라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 어떤 식으로 흘러가겠구나.' 이렇게 좀 이게 예상이 가능한 범주여서 좀 저는 2 한테 좀 더 마음이 갔던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어둡고 뭐 불안하고 뭐 그런 감정들도 이제 충분히 매력적으로 저는 그렸다고 생각을 해서 당연히 사람이라면 겪는 그런 기간인 거잖아요. 네. 네. 맞아요. 정말 그걸 표현을 정말 잘했다라고 맞아요. 생각해서 저도 인사이드 아웃 2를 꼽았고 그리고 올해 이제 또 넷플릭스 아케인은 꼽지 않을 수가 없어서 저 롤은 잘 모르지만 따로 이제 뭐 제가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스터디에서도 이 아케인 덕분에 이제 그런 롤 콘텐츠를 공부했던 적이 있을 정도로 이 아케인이라는 그러니까 정말 롤의 IP를 활용해서 이런 애니메이션을 만들기까지 라이엇 게임 정말 대단하다. 어머.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극찬하신다고요? 왜냐면 이제 이 아케인이라는 캐릭터와 서사가 참 매력적이고 재밌어요. 그리고 고런 표현을 정말 잘 해 놨고 물론 2보다는 1이 좀 더 재밌긴 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게 2로 이 아케인 시리즈는 끝났기 때문에 고런 부분들 나쁘지 않았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올해 TV 프로그램으로 넘어갈게요. 저는 올해 티빙의 크라임씬 리턴즈를 꼽았습니다. 예 올해 저는 너무 재밌었기 때문에 다른 분들은 어떠신가요? 전 흑백 요리사요. 그러실 것 같았어요. 네. 전 올해 콘텐츠를 많이 안 봐 가지고요. 뉴스가 참 재밌다. 이 드라마 뭐 영화 다 때려치고 우리나라 작년에 계엄령 났으니까 사실 이게 어떤 콘텐츠보다도 자극적이고 맞아요. 도파민 돌고 예예예예. 미쳤고 그 스토리 라인도 너무 빠르고 그래서 뉴스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맞는 말이에요. 맞는 그쵸, 말씀입니다. 이래서 예. 우리나라 개콘이 망했다는 말이 나오죠. 예. 그래서 그럼 이 TV 프로그램 제가 이렇게 크라임씬을 꼽은 게 정말 무색할 정도로 '대한민국은 콘텐츠가 많다.'라는 것을 한 번 더 한 번 그쵸. 짚고 각자의 넘어가며 자리에서 모두가 콘텐츠를 만들고 있죠. 어머. 좋습니다. 어쨌든 문화 강국. 그럼 올해 공연으로 넘어갈게요. 저는 올해 공연 2개를 꼽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는 이거는 부리님과 함께 갔었던 창경곡 명정전에서 했던 맞아요. 고궁 뮤지컬이 있었는데 제가 인제 궁중문화축전에 어떻게 운 좋게 티켓팅을 하게 돼 가지고 '복사꽃 생각하니 슬프다.'라는 이제 고궁 뮤지컬을 봤는데 정말 생각보다 감동적이었고 진짜 참 우리 대한민국 콘텐츠가 많다는 것이 그렇죠. 이 영조정정, 이 사도세자 이 이야기는 봐도 정말 감동적이고 굉장한 스토리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3년이 지나도 네. 그래서 정말 '대한민국에 콘텐츠가 넘쳐난다.' 이런 스토리 문화 콘텐츠를 강국. 갖고 있는 나라 몇 없습니다. 뭐 어쨌든 저는 어제 개인적으로 다른 모임에서 이 얘기를 똑같이 들었어요. 얘기를요? 네. 올해의 공연이요. 와 다행히 그렇구나. 같은 시간이 있으셨나? 그럴 수도 그래서 있겠네요. 꼭 가 보라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내년에라도 티켓팅이 열리면 꼭 한번 시도해 보셔라. 저도 요즘 추천하고 다니는데 어쨌든 그런 점에 정말 의미 깊었다. 그리고 또 장소도 정말 맞아요. 공연에서 그렇게 느낌이 나니까 굉장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어서 이제 12월에 두알리파 내한 공연을 다녀왔던 게 보셨잖아요. 나 너무 좋았고 어떻게 성공하셨어요? 전 다행히 또 이 친구의 도움을 얻어서 정말 좋은 친구를 둬 가지고 제가 어머. 그래서 너무 감동일 것 같아요. 어때요? 실제로 보니까? 정말 저는 두알리파 씨, 리파양 네. 리파양 이런 이렇게 복잡스러운 한국의
복잡스러운 한국에 와줘서 너무 고맙고 쉽지 않았을 텐데 공연을 잘 마무리해줘서 고맙고 그녀가 이렇게나 라이브를 잘하고 열정적인 줄 미처 몰랐다. 곡들도 다 사실 이제 댄스곡이 많잖아요. 정말 그 춤을 다 댄스를 추면서 라이브를 다 하시거든요. 그리고 정말 인제 한국의 그런 뭐 케이팝 뭐 그런 아이돌이나 그런 가수들은 중간에 VCR들을 많이 틀어 줘요. 하지만 두아리파 그런 거 없고 옷 어머. 진짜 잠깐 옷 갈아입고 바로 나와서 라이브를 어머, 또 어머. 하고 춤을 또 추고 그걸 인제 1 시간 반 넘게 거의 막 2 시간 뒤집어도. 가까이 계속 그러니까 진짜 이 열정, 이 역량 정말 멋지다. 이래서 정말 또 '세계적인 팝스타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서 어쩜 그렇게 또 예쁘고 아름다우신지 또 정말 대단하세요. 다리도 너무 길고 너무 멋지고 네 멋있는 두아리파 씨 또 반했습니다. 네 레디컬 좋게 옵티미즘 투어 너무 멋지게 감상하고 왔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떠신가요? 저는 올해 그 뮤지컬 셜록 홈즈를 올해 초에 한번 봤었는데 제가 약간 작은 소극장에서 하는 뮤지컬에 대한 편견이 있었어요. 그런 흡입력이나 뭐 이런 게 부족할 거라고 나름 평가절하하는 면이 있었는데 셜록 홈즈는 그 작은 무대에서도 그 에너지나 아니면 영상과 그 좁은 무대에서 무대 활용이 되게 신기한 작품이더라고요. 그래서 전 뮤지컬 셜록 홈즈를 뽑았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올해 음악으로 넘어가 볼게요. 사실 올해 음악 저는 케이팝을 워낙 많이 듣고 좋아하다 보니까 이 걸그룹 인제 송들을 꼽을 수밖에 맞아.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전 뉴진스와 에스파를 꼽을 수밖에 없었고 근데 뉴진스의 이제 슈퍼내추럴, 하우스웨이 이런 거 정말 많이 들었고 에스파도 아마겟돈과 위플래시 이런 걸 좀 많이 들었어서 이 두 그룹의 곡들을 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분들은요? 저는 최근에 그 우주라는 그 아티스트에 빠져 가지고 드라우닝이 아주 역주행하면서 인기가 많아졌죠. 너무 그래서 좋죠. 그때 빠지면서 예. 근데 그 사람 곡을 다 들었어요. 진짜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뿌듯한 게 제가 유튜브 프리미엄 뮤직을 듣는데 우주 노래를 가장 많이 들은 사람 그 상위 0.1%의 트래킹 체크가 되면서 그 알람이 뜨더라고요. 0.1%. 당신이 0.1%, 뭐 1%인가 0.1%인가. 당신이 0.1% 리스너다. 이렇게 딱 와 가지고 우주 씨 제발 이걸 들어주시고 저희 이제 양띠클럽의 부리님께서 당신의 사랑해요. 팬입니다. 우주 씨. 사랑해요. 네. 안전하게 네. 만기 전역하시기 바랍니다. 네. 기다리고 있을게요. 저는 그 노래를 올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투어스 첫 만남은 계획대로 되지 않아. 그게 올해 노래였더라고요. 그냥 아침에 출근하면서 힘내는 노래였거든요. 필수적이었거든요. 그쵸. 케이팝 아이돌 케이팝의 노래들은 그런 이제 나를 힘나게 하는 부스터 그럼요. 시켜주는 역할을 맞아요. 많이 하죠. 그러면 이 올해 배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두 분을 꼽았는데 우선 첫 번째로 그럼 김고은 씨를 어떤 꼽았습니다. 작품 보시고? 두 영화를 다 봤는데 영화 올 초에 파묘와 올 하반기에 대도시 사랑법 두 영화 다 너무 재밌게 봤고 연기를 너무 잘하셔서 열연하셨죠. 그래서 정말 이 김고은 배우를 꼽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리고 심지어 핑계고에 나오신 유튜브도 정말 웃기게 봤기 때문에 재밌게 봤기 때문에 뽑았고 두 번째로는 사실 드라마 정년이에서 정말 열연을 너무 하셔 가지고 그 노력한 게 보여서 김태리 씨를 꼽았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두 분의 열연을 잘 만끽하는 한 해였다. 다른 분들은 배우 누구 꼽으셨나요? 올해 배우라기보다는 올해 알게 된 배우인데 저 죄송해요. 잠시 이름이 저희 생각나면 다시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그러시죠. 그러니까요. 부리님은? 저 올해 배우는 없습니다. 저는 올해 뭐 아. 배우, 독서, 작가, 전시까지 쭉 없습니다. 굉장한 거를 밝혀주셨어요. 이게 한 명을 딱 올해 콘텐츠를 많이 소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왜냐 거의 주식을 받기 때문에. 예. 바람직하십니다. 네. 그럼 올해 인물이자 캐릭터로 넘어가서 저는 여기에 흑백요리사의 백종원과 안성재 셰프를 꼽았어요. 그래서 안성재 셰프의 정말 명언들이 여러 곡이 많이 나왔잖아요. 이분하게 이런 예, 이분하게 읽지 않았어요. 뭐 채소의 익힘 정도, 뭐 간이 타이트하다, 뭐 이런 완성도가 없는 테크닉은 테크닉이 아니다. 뭐 이런 멘트들, 주옥 같은 명언들 남기셨기 때문에 올해 인물로 저는 꼽지 않을 수 없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근데 저는
그 똑같은 프로그램에서 2명 하면은 그 백종원 씨 빼고 백종원 씨는 워낙에 이미 캐릭터가 있었고 올해 그쪽에 거기에서 뭔가 새로운 뭔가가 발견됐다기보다는 저는 거기 에드워드리 아 맞아요. 네, 저 그 너무 좋았어요. 캐릭터의 그 뭔가 서사부터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잘 드러나지 않았나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맞네요. 이 에드워드 리 셰프가 사실상 이제 올해 인물과 다름이 없다고도 저는 봅니다. 예, 제가 적어두지 않았지만 저 진짜 동조합니다. 예. 그러면 올해의 도서로 넘어갈게요. 올해의 도서 사실 올해 책을 그렇게 많이 못 읽었어요. 제가 생각한 것만큼. 근데 그나마 이제 차일피일 미루는 책들이 지금 집에 쌓여 있어가지고 그나마 읽은 것 중에는 이제 올해 청해 작가의 오렌지와 빵칼이라는 책을 재밌게 봐가지고 요 책에 대한 것도 한번 이제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좀 SF적인 부분이 또 있어요. 오렌지와 그래서 빵칼. 네, 이제 그런 여성 주인공이 이제 뭔가 이제 뇌 속에 있는 어떤 하나를 끄집어내죠. 예, 그것을 삭제하고 나서 없애고 나서 살아갈 때 전과 후가 달라지는데 거기에서 깨닫게 되는 것들이 있는 거죠. 인간에 대한 뭔가 본성과도 같기도 하고 그동안 어떻게 보면 참아냈던 것들 이것을 드러냈을 때의 쾌감이기도 하고 되게 뭔가 도덕성과 또 관련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또 인간의 완벽함은 없는 거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 성찰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또 하게 하는 소설이어서 나중에 두 분께도 추천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러고 이어서 올해 작가는 저는 진짜 한강 작가 꼽지 않을 수 없죠. 너무나 사실 저도 이제 이 채식주의자와 소년이 온다를 읽었을 때 맨부커상 타기 전에 읽었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때도 이제 주변에 친구들한테 추천을 하고 다녔거든요. 한번 읽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정말 맨부커상을 타시고 올해 아시아 여성 최초로 노벨상까지 타셔가지고 진짜 정말 소매 대란이 막 일어났었잖아요. 그래서 정말 한강 작가님 꼽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 시국적으로도 소년이 온다는 저는 그 눈물 펑펑 흘리면서 봤던 소설이었기 때문에 한 번쯤 읽어보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한번 추천드립니다. 저희 문화 섹션이 끝나기 전에 제가 아까 그 올해 배우 누구지? 네네네. 최원빈 배우였습니다. 그게 이토록 찬란한 배신자에 나오는 네. 사실 저는 그분이 나오는 작품을 그 하나밖에 보지를 못해서 이제 다른 어떤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는지 이런 거까지는 아직 다 저는 모르는 것 같아요. 물론 다른 작품들 많이 하셨지만은 근데 뭔가 마스크가 전형적인 미인상이라고 하는 그런 마스크는 아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거기에서 좀 되게 여러 가지 캐릭터를 담을 수 있는 되게 그 매력적인 마스크이신 것 같고 그리고 연기도 좀 다른 부분으로도 좀 기대가 된다, 보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었던 배우여가지고 올해 최고의 배우 이런 건 아니지만은 그냥 기억에 많이 남는 배우. 네. 맞아, 저도 진짜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에서 정말 감명 깊게 본 배우기도 하고 그 배우를 다른 데서도 봤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정말 이침배에서 빛이 났다. 그리고 그 특유의 서늘한 그 맞아요. 외모가 너무 잘 어울리는 캐릭터였기도 해서 그녀의 행보가 전 너무 궁금합니다. 좀 그런 쿨한 미녀 정말 좋아하거든요. 냉미녀 좋습니다. 그러면 이어가 볼게요. 올해의 전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시 전 한 2가지 전시를 꼽았는데 우선 첫 번째로는 이제 웬디님과 함께 갔었던 노르웨이 오슬로 국립박물관에 이제 전반적으로 둘러보던 그 중에서도 뭉크 섹션이 있어요. 그래서 뭉크에 대한 그때 이제 함께 해주셨던 가이드분께서 설명도 너무 잘 해주셨고 뭉크라는 그런 예술가에 대한 그런 인생사라던가 철학, 예술 철학 같은 것들을 또 알게 되고 그의 작품도 볼 수 있어서 굉장히 그냥 우리는 뭉크의 이제 절규만 아는 편이었었는데 맞아요. 이런 그 새로운 그 사람에 대해서 또 알게 돼서 정말 재밌게 봤었던 전시였고 다른 하나는 비교적 최근에 갔었는데 유코 히구치 특별전이 더현대에서 열리거든요. 그 비밀의 숲이라는 전시를 재밌게 봐가지고 그 전시도 추천드립니다. 그러시군요. 네. 저 올해 전시를 본다고 봤는데 딱 기억 남는 전시가 지금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참 아쉽습니다. 네, 아쉽습니다. 내 눈에 차는 전시는 없었다. 뭐 이런 이렇게 남을 만한 그 정도까지는 아. 아닌 전시구나. 그럼 이제 넘어가는 올해 웹툰 항목은 아무래도 이제 브리님이 말씀하실 게 많을 것 같아요. 저는 웹툰 올해 웹툰 한 2개 정도 꼽아봤는데 저도 웹툰을 올해 또 많이 못 봤던 것 같아요. 이제 바빠서. 근데 그 2개를 꼽은 게 다 카카오 웹툰인데 하나는 그때 우리가 좋아한이라는 웹툰이고 하나는 더 그레이트라는 웹툰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좋아한이라는 것은 이 최아란이라는 이제 소설가이자 출판사 CEO가 자기가 정말 학생 때 썼던 왜 그 귀연이 소설 작가의 비슷한 캐릭터예요. 그래서 그런 인소 작가로 데이트한 조아한이라는 이제 칩으로 숨기고 살았는데 이 갑자기 내가 만들었던 그 천양시란 세계관에 빨려 들어가는 거죠. 근데 알고 보니 그렇게 된 이유가 이제 현실에서의 나의 슬픔과 고통 그리고 나라는 사람을 인정하지 못한 것에 대한 반대급부로 그렇게 그 나의 이제 그런 심리적으로 그런 현양시를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결과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결말에 이제 그런 것을 인정하면서 나를 사랑해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면서 정말 조아한 나는 이제 과거에 조아한이었다는 것도 나를 받아들이고 나를 사랑해주기 시작하면서 그 천양시에서 벗어나오게 되거든요. 그런 의미를 담아서 처음에는 되게 그럼 로맨스 판타지 같은 건가? 라고 처음에 봤던 웹툰이었는데 정말 결말에 그런 큰 메시지가 정말 잘 와닿았던 것 같아서 감동적인 그런 내용이었어서 추천드리고 더 그레이트도 비슷해요. 이게 한 이제 여성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제 그런 미래를 꿈꾸는 소녀이기도 했지만 누군가를 사랑하는 아내이기도 했는데 남편이 빨리 죽고 아이들을 키워가면서 되게 쉽지 않은 삶을 살았던 엄마 그 인생을 좀 다루는 되게 그런 휴머니티 있는 영화란다 웹툰이어가지고 요 더 그레이트 웹툰도 추천드립니다. 그렇죠. 다른 분들은 어떠신가요? 저도 웹툰을 진짜 많이 보는데 생각보다 이게 기억에 남는 웹툰이 별로 없긴 해요. 근데 최근에 완결이 있는 거라고 진짜 순식간에 호로록 보게 된 웹툰이 있는데 되게 제목은 너무 오글거릴 수 있는데 흑막용을 키우게 되었다라는 웹툰인데 이 웹툰이 다른 웹툰이랑 좀 다른 점은 이제 빙의물이었는데 초반에 빙의물이어서 사건이 휘말리는데 1부, 2부가 나눠지는데 1부에서는 이제 빙의돼서 그 세계의 몸으로 살아가는데 2부가 돼서는 자기 몸을 현실 세계에서 데리고 와요. 그 본인이 선택을 한 거죠. 다시 뭐 한국과 뭐 그 판타지 세상 어딘가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으면 그 판타지 세상에 빙의돼서 살아있다가 힘을 얻어가지고 이제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이때 본인이 선택을 하는 거예요. 뭐 '한국에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뭐 가족들이랑 이런 거 뭐 이런 거랑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결국 자기 몸을 그대로 가지고 그 판타지 세계로 다시 돌아가거든요. 그때 고민할 수 있는 것들이 뭐 굳이 판타지 세계로 안 가더라도 현실에서 내가 고민할 수 있는 것들을 이것저것 고민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 쪼금 감정이입이 됐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호로록 순식간에 본 최근에 본 웹툰 중에 기억 남는 거였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저 웹툰은 그렇게 즐겨보지는 않는데 저는 웹소설을 보는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그 웹소설이 이제 웹툰으로 다시 뭐 리마스터되는 그런 것들이 많았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들 보고 있는데 보면서 또 이제 가끔 뭐랄까 되게 똑같은 게 많은 것 같다? 요즘 패턴이 비슷한 게 맞아요. 많아요. 요즘 회귀 안 하고 빙의 안 하고 그런 것들 좀 보고 싶은데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거 아닌 재밌는 거 있으면은 다들 추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다가 생각나면 또 연락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어서 올해의 덕질 항목으로 가볼게요. 저는 의외의 덕질 아닌 덕질을 하게 됐는데 막 의도했던 것은 아니었는데 누굴까요? 이제 뮤지컬 영화 위키드를 보고 나서 사실 이제 제가 10년 전에 영국 웨스트엔드에서 봤던 뮤지컬도 위키드였기 때문에 아마 그러게요. 예. 그 뮤지컬에 대한 인상이 깊었어서 이 영화도 정말 재밌게 봤는데 마침 이제 고때 그렇게 영화 보고 나서 더현대에 있는 팝업 스토어도 방문을 했었고 또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스터디에서도 발제를 했어요. 그래서 위키드가 사실 오즈의 마법사의 프리퀄이잖아요. 고런 오즈의 마법사에 대한 공부도 하게 되면서 복기를 많이 하게 돼서 덕질 아닌 덕질을 하게 됐다. 재밌게 소비했던 콘텐츠였습니다. 다른 분들 덕질 항목 있으신가요?
저는 뭐 작년에 이어서 데이식스 계속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근데 네. 예전보다 그 빨이 좀 떨어지긴 했어요. 예. 좀 더 그래도 메이저가 됐기 때문인가요? 뭐 그것도 그렇고 제가 생각보다 그 집중도가 좀 떨어져 가지고 한 번에 여러 가지 좋아하지 않게 됐고 남들이 덕질하는 것보다는 수준이 좀 낮은 편인 것 같긴 해요. 네. 그래도 재밌게 봤습니다. 네. 항상 응원합니다. 데이식스 화이팅. 예예예예. 그럼 올해 중독 항목은 있으신가요? 중독. 저는 굳이 하면 주식. 맨날 하고 진짜 초반에는 단타를 진짜 많이 쳤는데 이제 그거의 위험성과 무서움을 알아 가지고 그런 걸 많이 회복해서 조금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관점으로 보고 있는데 아직 정답을 다 찾지 못한 것 같지만 네. 네. 저는 그렇습니다. 저도 중독은 사실 별건 없고 그냥 후식, 간식 인제 먹는 거 밥 먹고 나서 후식, 간식 챙겨 먹는 거가 쪼끔 '중독인가?'라는 싶은 생각이 들었고 이어서 그냥 사실 비슷하게 올해 취미로 하면 제가 토스의 고양이 키우기가 있어요. 맞아. 그래서 뭔지 알아요. 예 제가 이제 뭐 좀 많이 키웠습니다. 예. 나름 많이 키워 많이 키우면 가지고 어떻게 되는데요? 근데 사실 엄청 많이 키웠다기보다 그냥 데일리로 이렇게 체크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밥 주고 놀아 주고 하면서 키우는 건데 사진에 첨부한 것처럼 지금 붕어빵을 물고 있죠. 네 발로 섰다. 이제 애기 고양이에서 컸거든요. 예. 그래서 애 키우면 돈 줘요? 뭐 커피 주는 것 같아요, 나중에. 다 키우면. 근데 어쨌든 그렇게 뭐 엄청 빨리 키우고 그렇게 투자한 건 아니지만 조금씩 키우면서 그냥 '새로운 작은 취미다.'라고 해서 한번 더 적어 봤고 그래서 이어서 뜻밖의 입덕을 얘기하자면 올해 그냥 예전 일본 드라마를 몇 개 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네즈 켄시 그 가수가 저 부른 좋아해요. OST에 또 제가 또 그래서 한번 이게 그 OST들을 막 들으면서 콘텐츠를 상기했던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는 언내추럴의 레몬이란 곡도 유명하고 MIU 404라는 드라마의 캄덴 곡도 너무 좋고 또 체인소맨이라는 애니메이션의 킥백 예, 요 되게 유명한 곡들 요 곡들을 좋아하게 돼서 그 외에도 그냥 곡들도 멋있지만 되게 예, 콘텐츠와 함께 이분의 이 목소리가 되게 기타 같아요. 그냥 목소리 자체가 기타예요. 그래서 되게 멋있는 가수다. 저는 레몬만 알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를 또 추천받고 가네요. 네. 다른 분들은 또 있으신가요? 이런 항목들? 뜻밖의 입덕. 입덕. 입덕 저는 뭐 전 앞에서 다 말씀드렸어요. 네. 저 우주 요번에 입덕하게 돼 가지고 네. 그렇군요. 저는 그 입덕은 아니고 좀 지나간 그 질문 중에 '올해 중독이 아닐까.'라고 사실 생각했었던 게 뭔데요? 저는 그 여행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뭔가 이제 나가고 싶고 막 그런 게 있었었는데 네. '중독은 아닌 것 같다.' 생각을 해서 뺐어요. 왜냐면 이제 조금씩 여행이 주는 뭐랄까 그런 즐거움이 좀 체감한다는 맞아요. 그 생각이 들면서 그래서 '아 중독 아니었나 보다.' 하고 이제 셀프로 지웠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뭐 나쁘지 않죠. 근데 저는 뭐 벌써 올해도 뭐 해외를 2 번이나 나갔다 오셨으니까. 그 여행 정도면 예, 그 정도면? 그 네. 정도면 이미 중독이라는 건가요? 매년 가고 싶잖아요, 우리. 근데 저도 중독입니다. 예, 어쨌든. 그러면 저희가 또 시간이 이렇게 돼 가지고요. 또 녹음을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시간이 얘기가 많아서. 예. 그럼 저희는 다음 3 부, 마지막 3 부로 마무리를 하려고 해서 2 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네. 저희는 3 부에서 뵙겠습니다. 네. 다시 만나요.